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아고고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닉네임 아고고입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백수입니다. 91년생으로 성균관대 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대학 다니며 부모님을 따라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 군대 전역 후 행정고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자만이었는지 당연 합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점도 버리면서 내년엔 될 거야, 내년엔 될 거야. 그런 식으로 6년째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죽었다 해도 무방했습니다. 불합격 소식과 얼마 후 안 좋은 시도 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도움으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그 친구 외에 가족, 지인들 모두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고 올해 초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하고 사회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허나 부모님은 다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에 공부로 인생이 꼬였는데 또다시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님은 회사 취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뒤돌아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오랜 기간 고립되어 사립 판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답을 달라는 징징거림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집이 보통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공무원인 건 확실하네요. 이런 분들 좀 간간히 사연에 오는 것 같아요. 간간히. 님하고 비슷한 학교 나오신 분, 동문이죠. 그 성균관대 나오신 분도, 그분도 고시 한 10년 준비하다 납방해가지고, 배달 일 하시거든요. 그분도 있고, 직업국 나왔는데, 고시로 납방해가지고 딸이나 하신 분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박코디님도 이 사연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죠? 예전에 사연 기억나시죠? 박코디님 보내신 거. 그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삭제는 했습니다만, 뭐 기억나시죠? 그 생각 나시죠? 이거 보니까. 일단 궁금한 게, 얼마 정도 준비했어요? 사연자분 지금 제 얘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 제 말 잘 들리죠? 행정고시란 시험을 얼마 정도 준비했습니까? 6년째 준비했다고 나와 있긴 한데, 6년이 다예요? 대학교 졸업을 한 거죠. 산업공학과. 채팅을 좀 쳐줘야 돼. 왜냐하면 제가 님의 의중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연은 좀 깊게 들어갈게요. 이분이 그동안 어디 가서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수험생의 고충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분도 2년 동안 그냥 입국 다물고 공부만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수험생을 하면 인간관계가 박살나거든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분 전공 같은 게 공대잖아요. 공대면 아마 고시 공부는 잘 안 할 거예요. 성균관대 공대면 웬만한 대기업은 취업할 겁니다. 아마 삼성이나 SK나 LG 같은 데 취업할 거예요. 정상적인 전공을 닮았으면. 그래서 아마 주변에 본인처럼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은. 막 이분이 뭐 법대나 행정학과 나왔으면 뭐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게 하겠죠. 그런데 공대이기 때문에 공대는 취업이 잘 되잖아요. 특히 성균관대면 어지간한 데는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스펙 관리 했으면. 그래서 아마 주변 같은 전공을 전공한 사람들을 하고는 아마 연이 끊어졌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고시 준비하면서. 여기 6년이나 나와 있어요. 6년. 그래서 어디 가서 이 고시 시험에 대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얘기해도 듣질 않고. 그 부모님은 하나 물어보게. 부모님 아까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모님은 몇 급 출신이에요?
내가 봤을 때 9급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이. 왠지 7급이거나 고지 출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부모님이 그냥 일반 9급 공무원 공채 출신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왜냐하면 저렇게 고시에 매달리지 않거든요. 보통 공무원 지방에 하더라도 그냥 보통 9급이면 9급 시험 보라고 하지, 고시에 저렇게 매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시를 준비한 이유가 부모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을 따라 공직에 진출하고 싶은 부모님이 단순 9급이 아니라 7급이나 5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행정고시 준비하는데 내 개인적인 어떤 의지보다는 부모님이 좀 권하거나 부모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준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행정기관 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단 저분하고 채팅하고 좀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혹시 행정고시 1차 합격을 하셨나요? 1차 합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저분이 보니까 좀 정신이 이렇게 좀 맑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역시 맞네요. 보통 집안이 아니네요. 딱 맞췄죠, 여러분. 제가 딱 느끼는 게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어. 나 왜 이렇게 쪽집게죠? 죄송하지만. 자뻑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잘 맞추죠? 사연 한 3,000개 넘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맞춰버리네요. 네, 보통 집안이 아니네요. 역시 그럴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생각해봐. 일반 9급 집안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시킬 리가 없어요. 보통 고시 준비하면 고시 준비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부모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스카이나 아니면 성균관대 정도 나왔겠네요. 학벌도 좋으시겠네요. 행시 5급입니다. 5급. 5급 중에 탑이죠. 현재 시험 고시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고시라고 얘기하는 시험 중에 레벨 넘버원입니다. 원래 사법고시가 넘버원이었는데 사법고시 있던 시는 넘버2였고 지금 넘버원이죠. 현재 치르는 시험 중에서는 레벨이 가장 높은 겁니다. 5급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행시도 있고 법원 행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고시도 있고, 뭐 입법고시도 있고 많은데, 뭐 그 중에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가장 이제 높게 보는 게 행정고시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너무 자식을 좀 집착을 했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엘리트 집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자식도 이 길을 가주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좀 있어요. 1차는 항상 합격했다고요. 아, 그러면 그럼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네요. 1차 합격했어. 1차도 합격 못 한 사람도 많거든요. 2차까지 못 갔나 보네.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주관식 맞습니까? 근데 1차도 못 뽑는 사람도 부직이 있어요, 여러분. 고시에서. 그럼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네, 고시 분야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는 확실하게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1차에 계속 붙을 정도면.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다른 시험 쳐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시에 계속 미끄러지면 그냥 눈을 낮춰가 7급 시험을 볼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고집을 피워서 저 시험 아니고는 준비하지 말라고 약간 우리 아고고님한테 으름장을 놔왔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시험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시만 쭉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한 3번 미끄러지면 이 시험은 이 시험하다 페인 되겠다. 차라리
이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눈을 낮춰가 준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왜냐면 이거 시험 준비하다 낭인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행시는요, 서울대 낭인도 많아요. 서울대 출신 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라고 다 붙는 게 아니야. 합격자는 서울대가 제일 많지만 낭인들도 서울대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서울대는 일찌감치 고시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험 볼 생각은 없는 겁니까? 다른 시험. 다른 7급이나 9급 시험 볼 생각은 없어요? 뭐 7급 국가직과 지방직 같은 거 볼 생각은 없는 겁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공부 같은 거 하려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사연자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본인이 지금 본인이 일단 하고 싶은 게 중요해요. 뭘 하고 싶은지가. 그러니까 공부를 뭐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행신하고 싶지 않다. 다른 시험 준비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공부는 됐고 그냥 취업부터 하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인지. 이게 본인이 일단 어디에 좀 핀트를 맞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지금 공부하는 어떤 그런 재능을 어디다가 쏟아보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사기업에 준비하면 저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너무 학점이나 이제 다른 저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뭐 스펙 같은 기사 자격증 따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음... 왜냐하면 학점 관리 해야 되는데 학점 몇 점이에요 혹시? 학점 몇 점입니까? 혹시 기억나요? 평균 학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대리 달고 있겠네. 3점인 교호 맞췄다고요? 그러면 시험 눈을 낮춰가지고 7급이나 9급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ACH는 아시겠지만 7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계속 7급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리인가? ACH님. 7급을 준비하면서 공기업 NCS를 준비하는 거 무리일까요? 힘든가? 근데 요즘에 문제가 아예 7급과 9급 과목을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중복이 안 돼. 옛날 같은 7급도 치면서 9급을 치는 이게 병이 이제 이관왕도 되고 병이 가능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안 되죠, 이게. 7급을 쳤던 사람은 계속 7급을 치도록, 아, 7급을 계속 치는 걸로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목이 안 겹치게. 행정고 시점 제가 봤을 때는 7급 1행? 일반 행정? 아, 근데 7급 1행은 너무 힘들지 않나? 스카이생도 많이 볼 텐데. 아니면 올해부터 공기업 준비해보는 건 어때? 공기업.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 공기업도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는 건 좀 빡시고 그냥 아싸리 공기업. 근데 공기업 들어갈 지금 기사 자격증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사 자격증 혹시 따놓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저 학교 나오면 기사 뭐 쌍기사 정도 따고 나올 거잖아요. 보통 졸업하면. 음. 아니 근데 행정직 티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윈스턴님 요즘 행정직 티어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직 그러니까 사무직 티어가 거의 안 나와요 요즘에. 앞으로 거의 안 나올 거야 이게.
그거야 뭐 들어가서 문제죠. 들어가고 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 문제지. 일단 난 7급을 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7급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게. 아니면 9급을 치고 나서 7급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일단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뭐 시험 뭐 레벨 맞는 거 어려운 거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분이 너무 공백기가 길어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공부만 했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9급 시험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기업 준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9급 시험 준비하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반 행정 준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인 티오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올해 당장 붙긴 힘들겠죠. 국가지금 바로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니까 좀 빡치고 지방지도 힘들겠고. 영어는 잘하십니까? 영어는? 9급하려면 영어는 잘해야 되거든요. 공기업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김동님. 공기업이 그런 걸 잘 안 봐요. 공기업이 그런 이제 공백기를 좀 덜 봐요. 이게 NCS나 이제 그 자격 요건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나이가 많고 해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공기업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대사연제 나온 사람들이. 아, 못한다고요? 아, 맞다. 요즘에 시험이 국어 말고는 영어 과목을 사실상 안 봐요, 이게. 아, 영어 젬병이네. 요즘에 9급도 영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영어가 엄청 높거든요. 요즘 영어, 영어가 다 8, 90 찍어요, 요즘에. 저분이 그냥 단순 뭐, 암기나 이런 건 괜찮겠는데, 아, 영어는 무리가 있네. 그렇다고 경찰 시험 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영어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어려워요. 암기라고 해도 수준이 높아요. 근데, 아니. 영어 수준 높습니다. 그거 잘 몰라서 그래. 구급 영어 수준 높아요. 안 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암기 과목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과락 넘긴 사람은 수탁이 받습니다. 영어 수준을 올려놔야 됩니다. 영어 수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독해나 문법이나 어휘 정도를 올려준 상태에서 다른 과목을 접근해야 되지. 영어가 아닌 상태에서 가버리면 영어 못 올려요. 장수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국가직 지방직 영어 수준이 영어 점수가 다 높아요. 합격자들이 커트라인이 엄청 높잖아 이게. 영어 수준 높습니다. 아우건이 풀어봤죠? 이 기본 바탕이 안 됐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야 돼. 잠깐만. 만약에 본인이 9급을 준비한다고 치면 영어를 잡아야 돼. 영어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다른 과목은 기본 기반은 좀 간만 익히고 영어를 잡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어를 못 잡으면 사실상 여기서 다른 거 잘 봐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이게. 자, 한번 볼까? 작년 커트라인 어떻게 되는지. 작년부터 원접수죠, 이게. 자, 여기 보면 일반 행정 91점이에요, 커트라인이. 네, 91점. 원점수 91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반 행정 커트라인이 91점. 검찰이 92점이에요. 영어가 다 있거든요. 영어인데 이 정도입니다. 다섯 과목 다 합쳐가지고. 영어 듣기 점수가 꽤 높다는 거예요. 작년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고인물이 너무 많아. 자, 여기 보면 교육행정 커트라인은 94점입니다. 94점이고 양성, 남자 기준은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팩트로 보여줘야 되지. 자, 보고 나서 판단해 보세요. 요거 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이제 주관한 단체에서 이런 시험 이제 커트라인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경찰도 이제 커트라인 다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 이게. 영어를 잘해야 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거든요. 자,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자, 보시면 이게 커트라인이지 이 점수 받는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점수입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아시겠지? 선택감 없어졌죠? ACG는 선택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들어갑니다. 원점수.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보시면 이게 9까지거든요. 91점. 자, 거의 90점이죠, 거의. 강원도 빼고는 90점이야. 자, 경륜율 보세요. 경륜율이 250대 1이야. 10명 뽑는데 2,500명이 지원했어. 서울 봐봐요. 서인경. 이번에 치러질 국가직도 내가 봤을 때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이번 인원 좀 줄어들었어. 근데 아마 포기하신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봐봐, 거의 90점이죠,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영어도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한국사, 국어, 영어 맞나? 행정학, 행정법 맞나요? 이렇게 5과목 맞습니까? 한국사, 국어, 영어, 행정학, 행정법. 네, 요거예요. 5과목. 요거 합쳐가지고 90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법이 쉽지 않았던 걸 알고 있거든요.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에서 문제를 좀 조악하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다른 뭐 기출문제 풀이 같은 거 보거든요. 강사분들 풀이하는 거 한 번씩 심심해서 보는데 옛날 공부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보는데 문제를 좀 지엽적으로 낸 게 변별해 주려고 했는데도 저 점수도 나온 거야. 지방지 커트라인 해볼까, 지방지? 이거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남아있네. 일반 행정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반 행정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방지 일반 행정 노려야 돼. 근데 저번에 서울이잖아. 서울은 높을 거야, 아마. 서울이라 낮게 보시면 안 돼. 자, 일반 행정 보여드릴게요. 일반 행정 그래도 그나마 그 지방직은 좀 낫습니다. 지방직은. 이걸 보고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알고 접근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 자, 이게 작년 지방직, 작년 여름에 치러졌죠. 보시면 합격선 이게 원점수입니다. 보시면 서울이 83점, 그나마 낫죠. 그나마 서울이 좀 많이 뽑았어. 와, 진짜 많이 뽑았네. 국가직이 좀 더 어려워요, 합격하기가. 그리고 85점. 이게 일반 공채거든요. 그 전국 단위. 지역별로. 낮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당진 60점이죠. 그리고 보면 의정부 58점. 근데 왜 낮을까? 지원자가 거의 없죠. 여기 서울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곳이야. 경기도도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쭉날쭉하잖아요. 응? 경기도하고 다 살기 좋은 건 아니죠. 험지 많죠. 오지 많죠. 봐봐. 이 점수가 낮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강원도 인제군 55점. 음성 69점.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실 거면 뭐 서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독하게 준비하셔야 돼. 어차피 서울 살죠? 사연자분 서울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도 이제 정보죠, 이건 정보죠. 요즘 이런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봐요. 그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수원 거주한다. 그러면 경기도 시험을 봐야겠네. 경기도는 보자. 경기도가 수원이 85점, 의정부가 58점이네. 수원도 높네요. 그러니까 알고 준비해야 돼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땐 그래. 시험을 준비할 건 구급시험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급시험을 보거나 이제 공기업 NCS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 하면 봐봐. 사복은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딸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예, 2급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일단 사기업으로 가는 건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빡시죠. 왜냐, 내가 스펙으로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학점도 망치고 그리고 취업 공백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나 님이 고시를 준비했다는 자체가 이게 아킬레스 건이에요. 사기업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면접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33살인데 사회 경력이 아예 없네요. 도대체 뭘 했길래 사회 경력이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요즘엔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기업 들어가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험 준비하셨나요? 고시 준비하셨습니다. 고시, 행정고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게 볼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기업은 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힘들어요. 인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지인이 넣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면, 뭐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좀 특채로 이렇게 봐줘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지인 입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항한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행정직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잘 들어요. 행정직이 아니라도 뭐 기술직 시험을 봐도 돼. 아니면 내가 행정직 저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 기술직을 봐도 됩니다. 기술직은 영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가 부담스러우면 영어를 안 보는 조건에 서 내가 암기, 내가 외우는 거 자신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을 접근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기술직은 또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시험을 볼 거면 기술직으로 아예 노선을 바꿔버리던가. 내가 영어가 부담스러우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좀 내가 공부하기 편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거 준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7급보다는 9급을 준비하는 게 맞고, 나중에 9급 시험 치고 나서 공부에 미리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공부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이제는 막 고시같이 어려운 난이도 높은 시험이 뭔가 질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7급도 요즘에는 고시급 시험이니까 이미 그 시험 때문에 트라우마를 세게 겪은 사람한테 또 저런 레벨 높은 시험을 보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세요. 기술직으로 볼 건가 아니면 내가 빨리 붙을 수 있는 방법 노리든가. 아니면 공기업.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9급 이제 고급 시험 준비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공기업 NCS 준비하는 거. 근데 국가직은 올해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교정이 있긴 하지만 올해 시험 물 건너. 올해가 역대 가장 많이 뽑는 시험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준비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내년을 봐야 되죠. 준비하더라도. 올해 역대 많이 뽑긴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NCS하고 공무원 시험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국가직은 이제 뭐 3달도 안 남았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예, 9급 공무원 시험 노리거나 아니면 이제 9급 시험 노리면서, 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부모님 좀 사시잖아요. 사실 설날 이런 사연 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픈데, 아니 7급도 레벨이 높아요. 7급도 1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 4, 5년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고시 시험 준비하던 사람도 눈을 낮춰가 7급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저 누구야? HH님도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7급 시험에 스카이도 많이 있잖아요. 스카이 서성한급은 널려 있잖아.
부모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부모님이 그래도 나는 현실을 인지하셨네요. 취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하시죠. 예,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무리 내가 다른 시험에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시험 내가 지금 나한테 준비해도 새로 다시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냐, 고시나 또 7급 시험 유형이 다르단 말이야. 유형이 다르면 또 다시 배워야 돼. 그 유형이 맞게. 또 7급하고 9급은 또 유형이 달라요. 요즘에 시험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겹쳐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작년부터. 그래서 하나 시험 준비하던 사람 계속 이거 하나만 준비해야 돼. 사실 재작년까지 좋았지, 선택 과목 시절에. 과목 겹치기 이제 신공으로 여러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님이라면. 그래서 구급 시험 준비할 거면 일단 알고 준비해, 알고. 커트라인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 경연율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과목 같은 커트라인도 보고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고. 근데 피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죠. 이게 그거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통과해야 되잖아. 필기에서 통과해야죠. 피셋은 이제 그거잖아요. 자격, 취급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거고, 실제 정식 과목은 아니잖아요. 뭐, 피셋을 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과목에서 내가 다시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공기업 NCS나 아니면 구급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미 이분이 무슨 이분이 뭐 좋은데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일을 해야 돼, 일을. 너무 사회생활 안 했고 그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예, 지쳤어요. 이분도 그런 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님 눈치나 보고 책만 잡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연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좀 아버지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녀분을. 이런 경우 좀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엘리트라고 그 자녀한테 이걸 똑같이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좋은 직업 가졌으니까 너도 그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자식을 부모의 그림자처럼 놔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연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이분 책임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내가 됐으니까 너도 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시키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전공 살려서 취업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학교도 좋은 데잖아. 지금처럼 뭐 취업 안 돼가지고 걱정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네 전공 살려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난 부모님께서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자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한테.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 본인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시험은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님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아버지가 보통 뭐 엘리트 가정 밟았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거나 고시 출신이면 자녀를 그냥 곱게 내버려 두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아들내미한테. 딸은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아들한테 이런 거 내가 갔던 길을 좀 이렇게 같이 걸어가기를 굉장히 강요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동안 사연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특히 장남이면. 우리나라 또 장남 또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이미 뭐 시간 낭비하고 먼 길 돌아온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지금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수밖에. 더 이상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어, 뭐 일할 수 있는데 가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구급시험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니. 감히 얘기하지만 내가 고시에서 1차 합격을 했다고 해서 구급시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법고시 뭐 1차 합격했다고 구급시험 봤다가 남패 보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도 다르고요. 막상 기출문제 풀어보면 잘 안 풀릴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시기가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이야. 이분이 2, 3년 전에 준비했으면 오히려 난 된다고 생각,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2, 3년 전에는 채용 인원도 많았었고 그때는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일반 행정 과목으로 여러 시험을 다 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선택 과목 시절에는. 그래서 일반 행정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죠. 선택 과목제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채용 인원도 감사하고 있고 지원자는 그대로니까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공부에 매진하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같이 준비해요. 그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면서 그 NCS도 준비하고 공기업도 내보고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실 거면 영어를 잡고 가세요. 영어는 확실하게 일정 성적 궤도를 올려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무원 시험 영어에 대한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시 준비하면서 그냥 토익 성적만 땄지 그 외 영어 뭐 어휘나 뭐 문법 쓰고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또 딱 하나 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중에 영어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문제 영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없어. 그럼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일정 단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5과목 다 봐버리면 못 올려요. 못 올라간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서 영어를 좀 초반에 좀 잡고 일정 궤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암기는 해봤으니까 암기를 저분이 많이 해봤으니까 뭐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해 나가시면 내년에 좋은 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 다시 들춰보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나간 거 돌아보지 마요. 내가 행정고시도 유연 날려먹었다 생각하지 마. 근데 난 33살이야. 33살이고 그러니까 구급시험을 처음 준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지 마세요. 지금처럼 보지 마. 오늘로 끝내요. 나 행정고시에서 나고자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 이게 오히려 수험 생활할 때 안 좋아요. 과거 되돌아보는 거. 그냥 리셋 시켜요. 할 거면. 님도 수험 생활 해봤기 때문에 마인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냥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동안 뭐 행정고시 납방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나는 이제 이번에 구급시험을 처음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사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기 희망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